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의 첫째 주 7월 6일 일요 경마 그냥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첫 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 육군 앞말들만 잔뜩 갖다 모아놨습니다. 돌체비타, 잠깐만요. 돌체비타가 오늘 조결 안 나왔네요. 자, 희망탄력입니다. 이제 그 토요일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희망탄력이 메비우스, 뭐 메비우스라 그러면 토요일자 나오죠. 토요일자 나오는데 이 메비우스가 순발력이 좋죠. 선행을 나서서 이겼으니까. 근데 이 희망탄력이 그날 외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메비우스면 이게 그 희망탄력이죠. 근데 얘가 어려서 그런지 이 말을 보고 자꾸 들어가는데 그걸 때려서 이제 왼쪽 채측을 때려서 똑바로 보내요. 같이 보내요.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임기훈 기수의 어떤 그런 조교하는 모습, 근데 그걸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되죠. 아직까지는 우격다짐이라는 냄새가 조금 더 짙어요. 좀 그런 것들을 어떤 좀 경험이 쌓여야 될 겁니다. 문세영 기수나 이런 기수들처럼 조금 부드럽게 말을 똑바로 보내면서 부드럽게 좀 해주면 말도 잘 순응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똑바로 잘 뛰게 했습니다. 돌체비타, 뭐 조교 매번 그만큼이고 직전 경주가 좀 상대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약했고 다이아 시크릿은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조금 말이 지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마필이 지난번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4를 끊었고 12초 8을 끊었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합니다. 아직 제가 주행심사는 복귀를 안 했는데 이 마필의 어떤 제가 전에 어떤 복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거든요. 결코 센 마필이 아닌데 계속 순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순항도 뭔가 좀 단점이 보이던데요. 예, 왼쪽 뒷다리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그 옆에다 가로치고 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레전드인데 주행심사 때 보니까 라스트가 없어요. 1200m를 출전시켰다. 뭐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부드러움이 떨어지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경직된 몸놀림을 이 근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성도 근성 나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돌체비타, 희망탄력 두 마필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별로를 내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여기 메비우스가 나오네. 메비우스가 일요일날 나오네요. 자, 선행 여부인데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어떤 그 데이터,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동방태양이라든가 이런 선행으로 입상한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하게 경주로의 2점을 갖고 입상한 마필들 보면은 그 다음번에 동방태양 꼴찌 왔어요. 꼴찌 왔는데 아무튼 메비우스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이 높은 마필이 좋다. 평균 잘 뛰는 마필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 경주에서는 그게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물론 메비우스가 또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타습 13% 줄여섰습니다. 여기서 선행을 가도 진짜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잡아줄까요? 진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잡아주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입이 또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었죠. 그래도 배당도 좀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배당이 없었고 조금 약간 둔한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뭐랄까요? 둔하다. 좀 약간 좀 둔해요. 그다음에 황금열쇠도 역시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뭐 다른 마필이 입상하면 못 마치고 이 경주는 그런 마필들 사이에서 메비우스, 축제입, 황금열쇠 뭐 이렇게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 적중하기 어렵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거리는 1100m고요. 여기 이제 스트롱폴리가 조경호 기수로 바뀌었네요. 정균에서 스트롱폴리 3착 승부한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초강보가 지난번 이제 승분 전에 1400을 선택했고, 조교가 이 마필을 한번 제가 아까 뭐죠? 아까랜다. 토요일자에서 이제 10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쿠야스 조교하는 걸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49조의 새별이 또 하나가 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미사일 삭스 새별이 이렇게 했네요. 이 동반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이쿠야스 기수가 그야말로 말이 가는 대로 다 줬습니다. 아주 제갈은 물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보내줬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다른 이마필이 아마 김기백 기수가 조교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조교 보나 매번 기댔어요. 매번 내 측으로 치우치는 그런 기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역시 이쿠야스 기수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신영철 기수도 뭐 베테랑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조교를 끌어냈고요. 아무튼 이 초강보가 다 놔줄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약간 발음이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쿠야스 기수가 마음 놓고 좀 말이 가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 말의 단점이 발이 높다라는 걸 제가 이제 포착을 한 건데, 괜찮습니다. 뭐 발이 좀 높아도 이 경주에서는 뭐 광속조, 킴포인트 다 앞에가 다 쓸 거고요. 특히 여기 여러분들 보면 킴포인트가 데뷔전에서 두 번째 경주에서 지난번에 김석봉 기수가 입상해서 입상을 했는데, 이 말은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 나갈 때 한번 걸음 보십시오. 정말 뻣뻣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100m 늘어나는 거리가 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경주 역시 킴포인트는 압박을 받아야 돼요. 광속처치도 그렇고 지상여왕, 뭐 스트롱폴리, 평화포럼 다 바싹바싹 붙어있기 때문에 킴포인트는 이경주에서 입상은 조금 힘들다. 좀 복병권에서는 지상의 여왕입니다. 얘는 볼 때 보면 조교할 때 보면 조금 제갈 무는 게 약해요. 막 까불다가도 막상 습볼 딱 하면은 딱 한계예요. 폭이 작기 때문에 딱 고스피드밖에 못 내는데, 조금 이런 마필들은 좀 참아줬다가 라스트에서 한 발을 쓰는 게 좋은데, 이 경주가 딱 그런 경주예요. 2번 게이트가 너무 좋죠. 3번, 4번, 5번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면 얘는 그 안에 딱 있어요. 자동으로 아마 이제 힘이 안배가 될 것 같은데, 딱 그거 하나 걸리네요. 스트롱폴리, 초강보, 평화포럼은 말씀드렸죠. 뭐 뒤가 좀 안 들어가는 마필. 결국 지상의 여왕이 딱 복병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롱폴리, 초강보의 능력이 조금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전개상 유리한 마필은 2번 지상의 여왕이다. 3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했는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4권. 죽죽담양이 지금 21주 만에 나왔네요. 자, 이 경주는 제가 이 절대 질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살짜리입니다. 힘이 덜 차 있어요. 뛸 때 보면 제갈을 물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혁 기수가 그런 것들을 잘 좀 약간 채찍을 좀 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좀 물고 나가게 좀 해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말이 역시 이제 조교가 좀 세졌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일요일날 뛰었기 때문에. 근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세게 하려 그러면 발을 탁 바꾸고 안으로 기대요. 기대는데, 제가 요 마필을 주시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체구는 작지만 부드럽습니다.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앞에서 쓰거나 뒤에서 스트레이트 명문이 늦게 올라온다면 절대 질주는 앞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 이권에서 붙어만 있으면 뭐 죽죽다방 뭐 앞에서 쓰는 마필이죠. 나머지 마필은 없어요. 뭐 영일샤형 말 개판 5분 전이고 슈발 브라운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 때문에 그런지 지하주 기수가 스포하는데 안으로 기댔어요. 기대니까 채채를 꺼내서 때렸는데 잘 안 나와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탄력이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산타 말입니다. 산타 말인데, 자, 이 마필은 제가 계속 해선이 강서 이렇게 탈 때 추천드렸어요. 근데 추천드리면서도 제가 딱 하나 보고 추천드렸어요. 선행. 선행 하나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470km가 나가는데 역시 앞말이에요. 이렇게 좁고 체구가 길어요. 높아요. 그 다음에 롱다리고. 근데 이번에 뭐죠? 리비어 덕션이요. 리비어 덕션하고 같이 스포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그만큼의 스피드는 해선이나 강서가 할 때도 나왔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라스트에서 거의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남는 마필이 스트리명문 앞에 가는 축축다면 뭐 쓰더라도 얘가 이제 경주 전개가 유리하죠. 근데 딱 이 절대질주가 이제 그 뒤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축다명 뒤에서 이 절대질주가 있습니다. 축축다명을 보내놓고 이렇게 있고 스트레이트 명문은 1번 게이트니까 더 늦겠죠. 더 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올라오긴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냥 앞에서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축축다명의 컨디션이 안 좋다면 뭐 뒤에서 올라오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좀 배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 출전해 있는 우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우경주는 뭐 다 지금 이 알티우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뭐 7.1배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고 최적의 조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알티우스가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제 파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 말고 파행기 말고 이 경주에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얘가 제일 세요. 제일 셉니다. 근데 그런 여파가, 파행기 여파가 얼마나 데미지를 줄 것이냐, 그런 거를 예측해낼 수 있으면 좋죠. 정말 경마하기 편한 거죠. 근데 뭐 한간에는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저는데 들어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8%진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100m 뛰면은 한쪽 발을,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그래, 한쪽 눈 감고 뛰어도 이기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알티우스는 지금 그 여파가 조금 심해요. 경주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줄 건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상대는 약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그 조기가 좀 좋은 마필이 하나 눈에 띄길래 오늘 아침에 가서 유심히 봤더니 정말 진짜 생김새가 아니에요. 이 광풍입니다. 광풍인데 지금 경주 마라톤 체중이 너무 나가죠. 555kg, 6kg에서 참 20kg 또 뺐는데 지금 보니까 양희진 조교사가 체중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강도도 높긴 했지만 오히려 속보나 구보를 많이 해가면서 말의 체중을 빼는데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빠질수록 많이 빠져가지고 뭐 빼짝 마르면 안 좋겠지만 필요 없는 살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이 생김새, 골격은 딱딱한데요. 몸 쓰는 걸 보면 또 유연해요. 근데 느려요. 걸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조금 체중이 좀 많이 빠진 건지
조금 배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뚱뚱하던 배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 힘으로 뛴다면 얘밖에 없어요. 걸음이 느리지만 울퍼프루자 인정하고요. 뭐 하조도 아직 아니고요. 골든레이디, 교포제, 제니트 그렇고 세별이 하나 정도인데 세별이 알티우스, 울퍼프루자 다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1300m 하면은 힘 있는 강폭을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예상에서 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지난번에는 수영 조별 하고 나왔고 이번에는 습보를 좀 했네요. 다른 마필들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아마 일요일자에 10경주였었죠. 승리의 기운이 나오는 경주가 그 경주, 뭐 토요일자는 내심 기대하는 경주고요. 일요일 경주는 이 6경주입니다. 다른 마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4번 구덱톤입니다. 얘 뛴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회색마예요. 제가 싫어하는 회색마인데 이 구덱톤이 보면은 그 파행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데다가 그 파행기가 안 보이니까 이 블랙 우먼이라든가 또 하나 뭐죠? 목요일날 강자 좀 이따 나오나요? 좀 이따 나올 건데 이 강자라는 마필하고 그러니까 블랙 우먼이라는 마필은 국내산 육군 뭐 부진마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여유가 있었고요. 이 강자랑 동반 습부할 때 보니까 조금 약간 풀어주고는 갔습니다. 막 몰고 간 건 아니지만 적당히 가는 대로 냅뒀는데 제대로 따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건너까지. 근데 이마필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그 파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행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기대려고 했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는 뭐 매도 안 맞고 그 정도 따라갈 정도면 여기다가 지금 다 조금씩 불안한 인기마들이죠. 에어파티, 블랙킨, 송암장수, 벤투스, 머치모어도 그렇고. 자, 이 원쿨타임 제가 그 얘기 드렸나요? 이 고래눈, 얘가 이제 고래눈이에요. 데뷔전 때 나가면서 꼴통 짓 해가지고 데뷔전을 못 치르고 주행심사 다시 하고 데뷔전을 치르고 지난번에 임기훈 기수가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고래눈 그 악벽을 가진 마필들 대부분 보면은 그 승질로 뛰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주대 문만 열고 발주대까지 가는 게 문제지 발주대 문만 열리면 승질로 뛰는데 오래 긴 거리는 좀 제풀에 지친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암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40km 나가는 마필인데 완전히 이 뼈다구가 다 드러나 보여요. 그냥 막 좀 이렇게 막 골반뼈라 그러나요?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동치에 비해서 이 다리가 좀 길고 얇고 얘가 뛴 걸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뭐 1200 국제는 육군에서 윈드워커 그 다음에 뭐 스페셜 조인 그렇다 치더라도 사이버킹, 연주대건, 앱솔루트로, 골든러시, 실버다이나믹 정말 국내산 육군 벗어나지 못하는 마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경주도 늘푸른 타이거를 빼놓고 번개터치, 눈부신 발전, 해동력 정말 약한 편성에서 뛰었어요. 단지 1300과 1400을 좀 경험을 좀 해봤다라는 겁니다. 상대들은 좀 경험이 없고요. 아무튼 이 경주는 9덱톤입니다. 9덱톤만 현장에서 컨디션이 맞는다면 뭐 이런 겁니다. 체중이 뭐 10kg, 15kg 막 빠지면 안 되고요. 더위가 있기 때문에 한 적당히 한 4, 5kg 정도 빠지고 말 컨디션만 좋다면 한번 9덱톤을 노려볼 요량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1400m, 죄송합니다. 7경주 1400m입니다. 여기도 믿을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빙 스토리는 뭐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이스트 글로리 홀리데이 펀치입니다.
거기다 라스트 활용타임이 승훈이가 탔는데 54km에 14초. 얘는 선행을 좀 나서 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단거리에서 뭐 박상호 기수가 누리왕하고 뛸 때 입상을 했습니다. 그건 단거리고요. 오늘은 1400m입니다. 자, 라운리더입니다. 이 라운리더라는 마필을 보면은 좀 빳빳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면 기가 막히게 뛰어요. 역시 이제 피코 선트럴의 혈통이다 보니까 모래 맞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고요. 자, 디바인 시크인데 조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클린업 쳐나요? 클린업 챔피언 트로피요. 챔피언 트로피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막 여러 차례 하면서 좀 의지를 높였는데 조금 훈련이 강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선행을 좀 나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 라운리더가 버티고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마필 없어요. 뭐 강호 폭풍도 그렇고 붉은 기상 그렇고 겟더 리듬인데 얘도 지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걸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고 나가려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경주가 선행마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겟더 리듬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라운리더, 무빙스토리, 디바인시크 얘네들이 전부 다 선행을 나설 것이 인기마들이 선행을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돼 있더라도 겟더 리듬의 취임력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추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 8경주입니다. 훈련선 4군이고요. 시스레이서, 클레이샷은 선행, 시트레이서는 따라가서 지난번에 강착된 말, 화이트하치는 화이트하티시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 레이스의 흐름을 뒤에서 보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레이샷이 선행이고 시트레이스가 따라간다면 아마 뒤에서 좀 타이트하게 붙을 것 같아요. 뭐 한번 그런 적도 있었고요. 문세영 기수가 조금 무리한다 치더라도 무리했다 치더라도 화이트하티시가 좀 중위권까지 올라온다면 클레이샷이 많이 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시할 수 없는데 용왕마이더스의 뭐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뛰는 거 보고 1000m에서 뛰는 거 보고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는 그 악벽은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57kg를 달고 좀 강한 상대들의 어떤 적응력이 좀 필요하고 가천 명품은 지난번에 뭐죠? 좀 어부지리 입상이죠. 시티레이서가 강착되는 바람에 자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말보다 저는 이경주에서 이 마필을 배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시하셔야 되는 마필이 이 한딩크 원입니다. 한딩크 원. 지금 김석봉 기수.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호, 오경환, 유승환 김석봉 기수 그러면 쟤 또 이상한 얘기 하냐 그럴 것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자, 이 김석봉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여태까지 조교할 때 보면은 자꾸 안으로 아주 심하게 기대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기대했어요. 거기다가 조교 양도 늘었고 구보 양이 특히 많이 늘었어요. 구보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장 배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깡바닥에 있을 겁니다. 이 마필이 거의 바닥에 있을 텐데 뒤에서 얼만큼 올라오시나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조교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얘가 지금 3월 달에 3월 1일인가 거세를 했어요. 3월, 4월, 5월, 6월 4개월 지났네요. 어느 정도 거세 휴유증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450kg, 60kg대 지금 체중이 좀 빠져 있는데 골격을 보면 한 460, 70kg는 무조건 나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체중 체크, 이번에는 실전에서 어떤 능력, 다음번에 체중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제가 혹시라도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튼 이경주는 그냥 크레이샷이 얼만큼 버티느냐예요. 크레이샷이 선행을 분명히 당연히 나갈 거고 얘가 선행을 나가면서 용왕마이더스 다른 마필들 왕주머 다 죽을 거고 올라오는 마필은 시티레이서 클레이샷이 스면 화이트하시는 버리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거리는 1800m고요. 챔피언 트로피, 강자가 여기 나오네요. 리비어덕션, 블루드리머. 자, 이 블루드리머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역시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그 주폭의 한계죠. 스피드. 초반 스피드나 나스 스피드나 똑같아요.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도 체장이 길고요.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뭐 그렇게 세게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경주가 챔피언 트로피라든가 강자, 리비어덕션 이 세 마필이 이 블루드리어 하나가 기본적인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얘 세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나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지 않기 전에는 정상적인 경주라면 이 블루드리머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세게 볼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챔피언 트로피입니다.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라스에서 조금 이 라스가 조금 부족해요. 이 등치가 큰데 아직 조금 그 뭐랄까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자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뛰는 마필입니다. 뛰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근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 리비어덕션이 문제인데, 자, 리비어 혈통을 가진 마필 중에서 그 순발력 가진 마필들은 조심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그 거리가 늘면서 조금 이렇게 이쿠야스 기수가 초반에 힘을 안배하면서 좀 초반 그 기록이 조금 덜 나오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리비어덕션이 조금 전에 출전하는 산타마리아하고 동반습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200m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사코나에서 습보를 두 마리가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습보를 막 시작을 했는데 이 리비어덕션이 바깥에 있어요. 산타마리가 앞에 안쪽에 있고, 근데 200m를 지나면서 얘가 자꾸 뒤로 가요. 오히려 산타마리가 좀 걸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얘가 더 무너져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그랬나요? 예, 2번 그랬어요. 2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 마필은 제가 뭐 유연성이라든가 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뛸 마필이기는 분명합니다만은 컨디션 여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컨디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뭐 하여튼간 이 블루드리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객관적인 전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부러뜨리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경주가 지금 리비어덕션이 만약에 현장에서 아니라면 결국엔 세 마필로 압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한 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챔피언 트로피도 지금 과천명품, 비전 챔피언, 천하제일, 육해상쾌, 피코나이프, 조금 더 좀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챔피언 트로피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저는 사실 건드리고 싶지 않네요. 배당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방, 3방 갈 수 있는 경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거리는 1400m고요. 자, 이 경주도 뭐 북대풍 뭐 지난번에 이게 100일배나 나왔습니까? 제가 선로들리랑 같이 들어오는 순간 뭐 배당판은 쳐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없죠?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제 안쪽에 지금 1번, 2번, 4번인데 잘하면 한 방으로 갈 수 있겠네요. 잘하면 한 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이 라이크 더 선이나 불꽃대왕보다 분명히 많이 피크가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라이크 더 선과 그런 불꽃대왕의 컨디션만 체크하면 되죠.
근데 배당은 없습니다. 어차피 3마리 쌈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는데, 만약에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환수가 되면 한 방으로 가지만 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두 방으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피크가 앞에 있고, 지난번에 제가 뭐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인기 2위였었네요. 근데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4,800라는 인기 1, 2가 들어왔음에도 높은 배당을 좀 보여줬던 경주인데, 불꽃대왕의 컨디션을 조금 더 체크를 합시다. 이 수영조기를 시켰네요. 수영조기를 시켰는데, 이 수영조교가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이냐,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네요. 수영조교가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앞을 내다보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안 드립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짐작하지 마십시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토요일자는 12경주 끝으로 나가시고요. 일요일자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경주가 지금 아마 스트롱 인드가 인기 1이라면 좀 조금 기다렸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일리엄 사이즈상 한 수 아래고, 서든 포춘 디지털 스크린 안 되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6번 크린업천하, 농본사랑, 하트로이, 최강전사, 스트롱인들. 근데 축은 있잖아요. 하트로이입니다. 하트로이가 지난번에 1과 4분의 3마신을 졌는데, 얘도 이제 지는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에, 오늘 아침에 또 써놓고도 자꾸 기억을 못하네요.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파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쿠야스 기수의 그 조교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이 하트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대니까 외축 주로에다 대고 왼쪽 채측을 많이 쓰죠. 이쿠야스 기수가. 크린업천하입니다. 크린업천하. 목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조금 전에 뛴 라이크 더 썬더와 같이 동반 습부를 하는데 보니까 역시 이제 초반에는 조금 몰고 따라가더라고요. 역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 건너갈 때 보니까 앞에 가더라고요. 역시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농본사랑 그렇고, 최강전사. 최강전사는 고개 이렇게 쭉 빼고 뛰는 말 알죠? 리듬감 없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쭉 빼고 뛰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힘이에요. 힘. 이런 마필들은 경주가 빠르면 불리해요. 이제 문제는 스트롱 윈드인데 7주 만에 나와요. 우결막염이래. 6월 20일 날 우결막염. 근데 5월 17일 날 뛰었기 때문에 뛰고 나서 결막염이 있었네요. 아마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선행 가나요, 이게? 선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선행 갈 수 있네요. 그러면은 선행 가면은 그냥 10경주에 퇴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이 11경주를 분석하시는데 스트롱 윈드가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퇴근을 하십시오. 10경주에 퇴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에서 스트롱 윈드가,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왜냐하면 스트롱 윈드가 지금 컨디션은 아니에요. 일정도 좀 짧고요. 조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금 둔하더라고요. 둔한데 전부 다 뒤에서 오는 마필들만 잔뜩 있네요. 디지털 스크린, 서던 포츠까지. 그럼 결국에는 스트롱 윈드가 선행을 나서면 얘가 전에 1900인가요? 1900, 1300, 1800 이런 경주에서 이기는 과정을 보면 조금 나쁠 때 능력이 있어요. 조금 나쁠 때 선행이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경기에 퇴근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은 배당, 그러니까 스트롱윈드를 배팅해서 제외를 한다면 조금 배당이 낮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면 못 빼요. 지금 같은 주로면 선행이면 못 빼기 때문에 분산 배팅을 해야 되겠죠. 센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림처나 하트로이, 일단 두마필이고 두 방을 가가지고는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린업 천하를 추구해서 하트로이, 스트롱윈드 이것도 배당이 없고 배당이 없습니다. 한 방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스트롱윈드를 빼고 가느냐, 뭐 이게 좀 관건인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트롱윈드가 선행이라면 메리트는 없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의 첫째 주 7월 5일과 7월 6일 양일간의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토일자가 13경주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고요. 뭐 매번 그렇지만요. 뭐 그냥 쫓기듯, 이민군한테 쫓기듯이 막 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자, 아무튼 장마가 시작됐다는 예보가 왔죠. 비도 뭐 주중에 많이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좀 짜증스럽더라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요.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